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싱가포르 국회의원들에 대한 뉴스로 싱가포르 뉴스가 장식을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에 또 싹 사라졌어요.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교통부 장관이 부패 관행 조사국이 적발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돕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부사항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교통부 장관하고 싱가포르에서 F1 경기가 열리는데요. 그 F1 경기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업가인가 봐요. 그 사람하고 관련돼서 부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사에도 불구하고 9월에 있을 F1 경기의 준비는 계획대로 지속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의 두 의원이, 여당이라고 하면 지금 PAP 당인데요. 두 의원이 불륜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당 의원의 불륜 장면도 인터넷상에서 돌기 시작했는데요. 이 야당인 WP 당의 니콜 세아라는 그 젊은 여자 국회의원이 같은 당 의원과 와인을 마시며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비디오가 퍼져서 결국 사임을 했거든요. 이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인 것이요. 이 여성분이 처음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을 때 굉장히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NUS를 졸업하고 그리고 유학파가 아니었고 또 그런 거를 내세워서 평범한 싱가포르인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내세워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가장 젊은 정치인으로 뽑히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방콕으로 갔다가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하기 직전에 돌아와서 다시 야당 국회의원으로 선거에 출마했는데요. 이스코스트 쪽에 선거 그 라인에 이름을 올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스코스트 라인이 결국은 현재 여당이 이기긴 했지만 야당이 굉장히 높은 40%가 훌쩍 넘는 득표수를 차지했었어요. 게다가 그 당시에 여당의 그 대표 국회의원, 이스코스트 쪽의 대표 국회의원이 누구였냐면요. 행 스위킷 장관이었는데요. 행 스위킷 장관이 바로 총리 후보자였어요. 지금 현재 총리가 이제 사임을 하면은 그 다음 총리가 될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자기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본인은 안 하겠다 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그 어린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득표수를 크게 차이를 못 내고 간신히 이겼다. 그것 때문에 총리 사임을 했다라는 썰도 돌기도 했습니다. 9월 17일까지 모든 가정은 6개의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를 받을 것이라고 하고요. 싱가포르에서 외국인들이 집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 게 집값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근데 방 2개, 3개짜리가 좀 외곽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20억이 훌쩍 넘는 게 많으니까요. 20억이 훌쩍 넘는 게 임도 없는 거에 60%면 12억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32억을 내고 방 2개, 3개짜리 그것도 외곽 지역에서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나 봐요. 외국인들이 집을 사는 게요. 과거에는 중국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샀는데요. 지금은 미국인이 가장 많이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약 10년 전에 맺은 어떤 무역 협정에 의해서 미국 사람들하고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사람들은 집값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싱가포르인들과 똑같은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출산율이요, 가구당 1.04명으로 최저 출산율 국가 2위에 속하는데요. 몇몇 국가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채 1명이 안 돼서 최저 출산율 국가 1위에 속하고요. 2022년에 최고령 산모, 싱가포르의 최고령 산모가 55세 산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마약을 30g 이상 운반을 하거나 하다가 걸리면 사형을 당하는데요. 45세 여성이 2004년 이후로 최초로 이것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GDP 섹터 1위는 놀랍게도 매니팩처링인데요. 그 이유가 오일 분야가, 오일을 가공해서 재파는 그 분야가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쉘이라는 영국의 에너지 회사가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플라워 부콤이니까 부콤 섬하고 주롱 아일랜드 쪽에 굉장히 많은 공장 부지를 가지고 큰 회사로 여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략적인 검토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 전략적 검토 후에는 만약에 적합한 구매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 공장을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공장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싱가포르 오일 분야가 그러면 많이 축소될 것 같습니다. 이 쉘 말고요, 엑손 모빌이라는 회사도 있는데요. 이 회사는
어쨌든 싱가포르에서 계속 이 사업을 이어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싱가포르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화물차에 해외 노동자분들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화물차에는 뭐 소나 이렇게 운반할 때 가축만 실잖아요.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사람을 실어다니는 걸 종종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인권단체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대시를 좀 바꿔라 법을,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인권단체에서 여러 그룹에서 사인한 거를 이제 들이대면서 정부에다가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구가 처음이 아니었는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2021년에 애완공작이 어린아이를 공격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애완공작은 그 당시에 이제 경찰한테 넘겨졌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애완공작이 어디로 가 있는지 행방묘연하다고 하는데요. 그 공격을 당했던 아이가 동물에 대한 공포심이 생겨가지고 이제서야 겨우 동물원에 갈 수 있고, 그렇지만 고양이나 강아지가 있는 집에는 아직도 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 공작이 싱가포르의 뭐 센토사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야생 공작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공작이 반짝이는 걸 보면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작이 보인다고 신기하다고 너무 가까이 가서 핸드폰으로 찍거나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고가 난 경우는 없었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8월부터 인도네시아 건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이 건조할 때 헤이즈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이즈가 뭐냐면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밀림 지역이 타들어가면서 그 연기가 싱가포르에 넘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환경론자들은 세계 기상기구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열대 태평양에 엘니뇨가 출현한다고 해요, 올해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헤이즈 시즌이 수년 만에 최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굉장히 심하게 뿌옇게, 그때는 학교도 문 닫고 막 했었거든요. 그때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과 보르네오 섬을 중심으로 약 260만 헥타르의 땅이 불에 탔다고 하는데요. 이 헤이즈 때문에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10만 명 이상의 조기 사망자가 아마 이 헤이즈와 관련돼 있을 것이다 라고 하버드 대학의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북대서양의 기록적인 평균 해수면 온도가 24.9도를 달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북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가장 높은 달이 9월 달이래요. 근데 지금 이게 7월 달에 관측된 온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8월 달, 9월 달에 더 올라갈 건데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플로리다 바다도 37.8도까지 올라가서 최고 높은 수온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해수면이 2050년까지 1.37m 상승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구온난화는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의 빙하가 녹는 것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싱가포르와 같은 저지대 국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북쪽 팀불 슬로코 주민들의 삶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요. 아마 뉴스나 이런 데서 다큐멘터리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도네시아 북부 지역 사람들, 원래는 학교가 있었고 원래는 모스크가 있었던 곳이 지금 물에 다 잠기고, 그리고 밀물 때만 되면은 이 집 가옥들이 다 물에 잠기고 이런 거 나오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지하수를 많이 써가지고 지하수에 물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점점 이렇게 집안이 침하가 되면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됐던 이유는 인도네시아를 네덜란드가 지배했잖아요. 네덜란드가 지배할 때 그 유럽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만 상수도 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다 안 해서 그 주변으로는 전부 지하수를 파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네덜란드가 물러나고 나서도 그 외곽 지역까지 상수도 시설이 철저하게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지하수를 꺼내서 쓰다 보니까 점점 침하가 돼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왕이 노예제도가 1863년도에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73년까지 노예제도를 계속 이용하고 착취한 것에 대한 사과를 공식적으로 했는데요. 다른 유럽 국가들이 유감을 표하는 것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고무할 만하잖아요. 칭찬할 만하잖아요. 게다가 본인들의 조상인 왕족이 직접 노예제도에 관련돼서 착취를 했는지 조사하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어떤 비평가들은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해서 손해배상 같은 것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설문조사를 네덜란드인들한테 해봤는데요. 50% 이상이 유럽이나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한다고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그 제국 식민지의 어쩌면 가해자잖아요. 그래서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킹더랜드라는 드라마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주인공들이 태국으로 여행을 갔잖아요. 두 주인공이 K-팝 가수들이다 보고, 그리고 K-드라마 자체가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 태국이 전 세계에 본인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요. 그래서 앞으로 태국은 태국을 배경으로 한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찍잖아요. 그러면은 세금 감면 및 기타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렇게 방영되고 나서 갑자기 태국으로 여행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법안을 지금 착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8월 26일 날 코리안 좀비인 이창성 선수의 경기가 열린다고 하네요. 티켓은 ufc.com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